지금 저는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온 햇살이 식탁 위를 비춥니다. 식탁 위엔 식은 커피 한 잔과 아침에 펴두었던 신문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시계 초침이 딱딱하고 시간을 쪼개며 흐르고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잔향처럼 귓가에 남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잔을 들고 있습니다. 입술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묘하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제야 숨 좀 돌리네요. 혼잣말이 고요한 부엌에 번졌습니다. 밖은 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노란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새로 올라오는 연두빛 잎들이 가지 사이로 피어났습니다. 참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라디오를 틀면 조용한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오고 그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 평온이 얼마나 덧없는지, 이 고요가 얼마나 짧은 착각이었는지를. 왜냐하면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 한 문장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말은 7년 전 한여름 오후에 들었습니다. 부엌 창문을 통해 끓는 된장찌개의 냄새가 퍼지고 있던 날이었죠. 시어머니는 식탁 끝에 앉아 손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며느라, 넌 참 착하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첫 균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웃었습니다. 어머니, 별 말씀을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다른 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의 끝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찔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칭찬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아주 느리고 부드럽지만 잔인한 전쟁의 시작. 그날 이후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남았거든요. 넌 참 착하다. 그 말이 어쩐지 위로 같기도 하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착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건 곧 너는 반항하지 않아 좋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끝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새 가정, 새 식구, 새로운 역할. 그 모든 게 제 인생의 보상 같았죠. 이제 나도 누군가의 며느리로, 어머니로 살아가겠구나. 그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반찬을 만들면 먼저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내가 하니 괜찮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란 참 오랜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항상 하지만이라는 꼬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내가 하니 괜찮네. 그런데 우리 집 된장은 더 깊은 맛이 있지. 그때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오래 해오신 분이니까. 그분 기준에서 보면 내가 아직 부족하겠지. 그렇게 합리화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시어머니 댁 바로 위층 302호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바로 마주치는 구조였죠. 매일 아침 어머니는 며느라 하며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있지, 잠깐만 와봐라. 설탕 좀 떨어졌네. 며느라, 김치 좀 나눠 먹자. 내가 많이 담갔거든. 그땐 좋았습니다. 이웃처럼 오가는 정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는 늘 단정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말 속의 미묘한 결을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여보, 오늘 어머니가 김치찌개 해 드셨대. 우리도 같이 내려가서 먹자. 식탁 위엔 이미 반찬이 준비돼 있었지만 저는 웃으며 그래요. 하고 따라 내려갔습니다. 식탁엔 어머니의 김치찌개가 김을 내며 끓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향이 진하게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그릇에 국물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좀 짜게 했을지도 몰라. 우리 집은 원래 간이 세거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진한 맛 좋아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된장찌개는 왜 그리 싱거워? 그 말이 웃음처럼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는 작게,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남편이 엄마하며 눈치를 줬지만 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한 말이지. 며느리 요리 늘려가야지, 그치? 그날 밤 저는 그릇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어머니의 말에는 늘 한 끗 차이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라, 너 참 부지런하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면 남편이 외롭지 않겠니? 며느라, 너 살 빠진 것 같네. 요즘은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다정한 말 같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칭찬과 지적이 섞인 말들이 점점 제 하루를 잠식해 갔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이 그분의 말에 스스로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를 바꾸고 옷차림을 바꾸고 음식간을 바꾸고 심지어 웃는 법도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사랑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를 잃어가는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어머니의 말은 제 하루를 조금씩 점령해 갔습니다. 그분의 말은 늘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엔 늘 비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옆집 며느리는 참 야무지더라. 요즘은 다들 직장 다니면서 시댁도 챙긴다더라.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 하지만 그런 말이 쌓일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침묵은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너무 얇았습니다. 그분의 말은 소리보다 날카로워서 귀가 아니라 마음을 찢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난히 크게 울리는 소리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조각들이 바닥을 구르며 멈추자 곧바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 봐도 내가 하면 깨질 것 같았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잔의 금이 제 마음의 금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깨진 찻잔은 지금도 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상처이자 증거이자 제 과거의 일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그 금이 간 잔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그 금을 따라 번졌습니다. 작은 균열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이상하게 눈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그 말이 절반은 체념이었고 절반은 예감이었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순간에 깨지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점점 더 자주 올라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항상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오는 말은 점점 묘하게 변했습니다. 며느라, 아까 집에 있었지? 내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니? 며느라,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청소하니? 아랫집에서 소리 들리더라. 그 말들은 단순한 관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감시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조심스럽게 포장된 시선이었고 그 시선은 점점 제 일상을 잠식했습니다. 하루의 모든 행동이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머니 말씀에 조금 마음이 힘들어요.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그냥 말씀 습관이 그렇지.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남편의 말은 변명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른 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그렇게 되묻는 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무너짐의 전조였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부엌 문턱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오늘은 반찬 그만해. 내가 했다. 네, 어머니. 아, 근데 내가 한 건 참 깔끔하긴 해. 근데 말이야, 맛이 좀 없어. 그 말은 또 한 번 웃음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지만 마음은 무표정했습니다. 그 웃음은 방어였고 그 미소는 포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 창문이 열리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순해.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 말에 웃음소리들이 섞였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그 순애라는 단어가 마치 저를 작은 상자에 가두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딱 하고 방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넌 착해서 탈이야.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냉정하단다.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제 안에 뭔가가 서서히 부서졌습니다. 나는 왜 늘 참는 걸까? 나는 왜 미소로만 대답할까? 답을 알면서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예의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식탁 위 물컵 속에 달빛이 고였습니다. 그 빛이 살짝 흔들리며 내 마음의 균열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존중을 잃어버린 관계라는 걸.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건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침묵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아침 햇살이 부엌을 스쳤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빗줄기가 식탁 위를 타고 흘렀습니다. 식탁엔 늘 그렇듯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아직 따뜻한 밥솥과 김이 피어오르는 국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서서히 식탁 위를 덮고 있었죠. 며느라, 내 손이 참 작다. 어머니의 말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말끝마다 살짝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그 손으로 집안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나 때는 이런 거 다 손으로 했어. 요즘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살지.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니.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손맛은 사람이 해야지. 요즘 사람들은 모든 기계가 대신하니까 감이 없어져. 찻잔이 식탁 위에 내려앉는 순간 작은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온화한 말 속에 숨어 있는 비교와 단정. 그 말은 조용하지만
뼈에 새겨지는 칼끝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의 말투를 예민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웃음소리 속에 감춰진 억양, 말의 끝에 붙은 하지만이라는 한마디. 그게 왜 그렇게 귀에 밟히던지요. 며느라, 너는 참 성실하다. 근데 요즘은 다들 일을 2개씩 하더라. 그 말이 던져질 때마다 제 가슴 속 어딘가가 쿡 하고 찔렸습니다. 칭찬으로 시작해 비교로 끝나는 말. 그 패턴이 반복될수록 제 하루는 점점 평가받는 일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야. 우리 엄마 그런 뜻 아니야. 그 말이 오히려 제 숨을 더 막히게 했습니다. 무심함도 때론 폭력이라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저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오는 건 그건 내 생각이지. 라는 무력한 회피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 같았지만 결국은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설거지를 하다 또다시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난히 크게 울리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부서진 조각들이 흩어졌고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봐도 내가 하면 깨질 것 같았어. 그 말은 웃음처럼 흘렀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잔의 금이 제 마음의 금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서진 찻잔을 주워 모으면서 저는 손끝에 베인 피를 보았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피가 식탁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붉은 자국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깨진 잔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잔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건 상처이자 증거이자 제 과거의 일부였으니까요. 그 잔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딱 봐도 내가 하면 깨질 것 같았어. 그 말이 마치 저를 규정하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할까? 그 질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존감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식탁 위를 스쳤습니다. 물컵 안에 비친 달빛이 일렁이며 흔들렸습니다. 그 물결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불안하게 흔들리는 내면의 파도.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마다 제 안에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에서는 매번 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공포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공격 앞에서 느끼는 무력한 두려움. 그 감정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마비시켰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 걱정하시더라. 요즘 표정이 어둡다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이라니 참 묘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남편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깊은 곳을 때렸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어머니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그건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리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창문이 덜컥거릴 만큼 강한 바람이 불었고
부엌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이미 어딘가 금이 가 있던 마음. 저녁을 준비하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그때 아래층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어머니.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라, 오늘 저녁에 내려올 수 있겠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내 찌개가 짜다고 얘기 좀 해주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라, 오늘은 내가 찌개를 끓였단다. 너무 짜게 하지 말라고 했잖니.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짰습니다. 하지만 그건 소금의 짠맛이 아니라 말의 짠맛이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냥 맛있게 먹어요. 그런 말하지 마요. 하지만 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나는 그냥 하는 말이야. 며느리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점점 배우겠지 뭐. 그때 손에 쥔 숟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국물 한 방울이 흘러 식탁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방울이 마치 제 인내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던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며느라, 사람이 너무 순하면 안 돼. 가끔은 날도 세워야지. 근데 넌 좀 답답하더라. 그 말이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지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런 말을 듣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말이었다는 걸. 넌 착해서 탈이야. 답답하네. 그 손으로는 힘들겠어. 그 말들은 하나같이 제 자존심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건 아직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전조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제 마음의 소리를 낸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어머니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며느라, 오늘은 내가 내 반찬 좀 봐줄게.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하니까 정성은 있는데 맛이 좀 밋밋하더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손에 쥔 젓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정말로요. 나무젓가락이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눌려있던 분노를 깨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평소보다 늦게 불을 껐습니다. 주방은 고요했고 식탁 위에는 낮에 흘린 국물 자국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얼룩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그 말은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 집의 공기조차 나를 삼킬 거야. 그때 시계가 정각을 알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제 안에 불씨가 진짜로 타오를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잔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어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뾰족한 미소. 저는 잔을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딸깍 소리를 내며 식탁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마음속 마지막 인내심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줄기가 길게 떨어졌고 그 소리가 집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그 선이 마치 내 마음의 금 같았습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어머니의 말로 가득했고 그 말들이 마치 독처럼 번졌습니다. 넌 착해서 탈이야. 그 손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되겠니? 며느라, 그런 건 내가 다 해봤단다. 그 말들이 빗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커튼을 걷고 창가에 서서 물에 젖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불빛들이 번지고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나의 삶 같았습니다. 잡히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빛. 그날 오후 우연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댁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어머니? 하고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 안쪽으로는 김치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한켠에 놓인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상자 위에는 가게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뜻밖의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엔 젊은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옆엔 낯선 여자와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죠. 그 여자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 함께했던 사람들. 아직도 그날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말이라니. 어머니에게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그 사진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말이란 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어머니의 다정한 말들은 그녀가 받았던 상처의 복사본일까?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처를 받았던 과거가 있다면 그녀는 지금 그 상처를 나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 우연히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며느리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 애는 너무 순해서 문제야. 세상은 그런 사람 금방 삼켜버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아. 그건 분명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살던 방식, 자신이 견뎌야 했던 방식 그대로 나를 길들였던 거였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했지만 그 이해가 나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착하지 않으려고 한다. 착하다는 말로 내 삶을 대신 설명당하지 않기 위해. 펜 끝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연히 어머니 방에서 또 하나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너무 지쳤습니다. 글씨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봉투의 끝에 적힌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대물림된 말의 상처였습니다. 돌려가기와 조롱, 착하다는 말로 시작되는 복종의 언어. 그건 어머니의 시대에서 내게로 이어진 오래된 굴레였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 속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사슬을 끊을 차례야. 그 말은 결심이었고, 다짐이었고, 스스로를 되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진 찻잔을 꺼냈습니다. 그 금이 간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빛이 그 틈새로 들어와 반짝였습니다. 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모양이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상처가 남았다는 건 내가 버티고 있었다는 증거지. 그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어머니와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착한 며느리 그만하려고요.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소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답게 숨을 쉬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부엌을 스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있던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금이 간 잔. 이제는 그 금이 더 이상 흉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흔적이자 이야기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야겠다. 그건 복수의 결심이 아니라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며느라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급히 문을 열고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김치를 좀 담갔어. 나눠 먹자꾸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응? 이젠 김치 말고 마음도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식탁에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 속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응? 그동안 어머니 말씀을 다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내려놓으려고요. 내려놓는다니? 착하다, 순하다, 너무 부드럽다. 그런 말들요. 그건 저를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작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의도와 상처는 별개예요. 그 말이 부엌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된장 냄새와 햇살, 그리고 조용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들었던 말, 그 상처들. 이제 저한테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분노도
불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멈춤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앞에 앉아있던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그 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거 아직도 버리지 않았구나. 네. 깨졌지만 제게는 가장 중요한 잔이에요. 왜? 깨져도 다시 쓸 수 있으니까요. 금이 있다는 건 견뎠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 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때 깨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 말과 함께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커피잔 위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라, 내 어머니,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라. 나처럼 살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올린 미소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미소.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텅 빈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부엌 한켠에는 여전히 깨진 찻잔이 있었습니다. 그 금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작은 무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금이 있어도 빛은 그 틈을 통해 들어온다는 걸, 그리고 그게 인생이라는 걸.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머니 다녀가셨다면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응, 그냥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끝냈어.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그에게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해방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부엌에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됐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평화라는 단어를 실감했습니다. 조용한 부엌, 식은 커피잔, 그리고 내 안의 고요. 이제야 정말 내 삶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부엌, 같은 식탁, 같은 커피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금이 간 커피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금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쩐지 그 빛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깨졌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그런 마음. 이게 인생이구나.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덕에 더 아름답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며느라, 요즘 잘 지내니?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은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 그럼 됐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무언가 달라진 온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 속에서 더 이상 가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벽이 천천히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카드를 한 장 써서 어머니의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살아볼까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보다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움도, 이해도, 그리고 작별의 인사도. 그날 밤 부엌 불을 끄고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그림자가 마치 오래된 기억들을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 속의 가시, 그리고 그 가시 뒤의 외로움. 이제는 그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분도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걸.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용서의 말이 아니라 해방의 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식탁 위의 커피잔에 부딪혀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빛은 언제나 틈으로 들어온다는 것. 완벽한 표면에는 아무것도 스며들지 못하지만 깨진 틈이 있기에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며칠 후 저는 카페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창밖에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또 뭐라 하시더라니까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꺼내 그녀의 테이블 위에 슬쩍 올려두었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꼭 칭찬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처도 결국 빛을 품을 수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두려움도 눈치도 체념도 없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평화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창문 너머로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그 사이로 새들이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다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 잔은 여전히 금이 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금조차 하나의 무늬가 되었습니다. 그 무늬는 제 인생의 흔적이자 제가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속삭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깊고 그래서 더 진한.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금이 간 자리마다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